오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분석용 데이터라고 하는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들어내게 해놨어요. 자, 파일이 꽤 크죠? 네. 이런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해야죠. 보면은 이렇게 그 값이 없는 경우도 있긴, 결측치가 좀 있는 경우도 있긴 하네요. 아, 마장동이구나. 마장동은 인정. 마장동은 뭐 매장이 없고 그냥 길에서 팔 때도 있으니까 마장동은 인정. 자, 그럼 이제 매번 이 파일을 다시 실행하면 무척 오래 걸리니까 이후에 분석할 때는 이제 전처리 과정을 이거 다 거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파일을 읽어드리면 되죠. 그래서 별도로 주피터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CDA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걸 써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과정은 작업 준비를 해야죠. 패키지 참조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 이렇게 필요하겠죠. 자, 요거 처음 이제 만들 때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기존에 헬퍼라는 패키지가 없었어 갖고 원본 코드에는 지금 헬퍼를 참조하는 값이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도 기왕이면은 좀 넣어서 해보기 위해서 여기 패키지에 헬퍼도 포함을 시켜보고요. 리드 엑셀, 데이터 프레임, 뭐 더미 변수 처리할지도 모르겠고요. 시각화 뭐 이 정도 일단 가져와 볼게요. 아, 지금 얘는 폴더 뎁스가 한 칸만 위로 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진. 오리진은 리드 엑셀 한 다음에 지금은 온라인에 있는 파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폴더에 있는 파일이잖아요. 파일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분석용 데이터.xlsx 오리진 프린트 origin.shape 프린트 origin.info 그 다음에 origin.head 데이터 로드에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지금 켰네. 그 실수로 오후 1교시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요 정도는 다 이제 문제 없잖아요. 아까 이게 조금 녹화를 하다가 여기 데이터 로드하는 데서 되게 오래 걸렸었잖아요. 리드 엑셀. 여기서 잠깐 녹화 중지해 놓고서 그 다음에 안 켜고 그냥 진행을 해버렸네.
자, 뭐 여기까지 해서 그냥 기초 통계를 확인했다 요겁니다. 여기서 지금 결론이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려면 일단 표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예, 거기까지 확인했으니까 밑에서 이제 표준화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요거 코드 올렸으니까 여기까지 실습해 보세요. 자, 간단한 부분만 좀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여기 지금 알려주셔갖고 좀 발견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인구 데이터를 연도와 분기에 따라서 이제 집계를 하고 나면은 자, 잠깐 필기 프로그램 좀 켜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집계를 하고 나면 2018년도하고 2018년도 그리고 2018년도의 1분기, 2분기를 인덱스를 뽑아서 드롭을 해라 라고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결과를 그룹 바이로 한번 카운트를 해봤죠. 이걸 카운트를 하니까 2019년 1, 2분기가 같이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자, 2018년도 데이터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18년도 데이터의 인덱스가 0, 1, 2, 3, 4, 5 다섯 개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2019년도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서 인덱스가 0,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걸 우리가 콩캣으로 했죠. 콩캣 하면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0, 1, 2, 3, 4, 5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콩캣으로 붙이면 인덱스도 그냥 그대로 가니까. 그 상태에서 2018년 그리고 1분기, 2분기의 인덱스를 뽑아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를 지워라 라고 했더니 얘가 2018년 1분기하고 2분기 데이터였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걸 지우라고 했는데 2019년께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인덱스 한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 리셋 인덱스는 드롭한 다음에 했잖아요. 콩캣을 한 다음에 인덱스를 리셋을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삭제가 됐으니까 이거는 드롭을 했으니까 중간에 인덱스가 결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리하려는 의미로 한 거였는데 요거는 저도 아까 전처리하면서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직장인구, 코로나 이후 직장인구, 그 다음에 이전 생활인구, 그리고 이후 생활인구. 코드가 지금 패턴이 똑같으면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를 전부 콩캣한 다음에 리셋 인덱스를 한 번씩 넣어주시면 돼요. 요건 지금 넣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일괄 실행을 한번 다시 하세요. 자, 데이터가 좀 그 잘못 구성된 부분에 대한 오류를 수정을 했어요. 여기 CDA 부분도 실행을 다시 시켜야겠죠. 자, 일단은 재시작 걸고 CDA 부분을 쭉 다시 하겠습니다. 아직 데이터 로딩 중이네요. 자, 데이터 로드 끝났고 이제 여기 이후 과정들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여전히 여기 결측친 데이터가 좀 있긴 한데 요거는 이따가 이제 제외를 할 거니까 위에 보면은 생활인구수 데이터가 결측처 꽤 있는 경우가 있네요. 직장인구수는 괜찮았는데 생활인구수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나요? 아, 이건 제가 지금 뭘 빼먹은 거죠? 생활인구에 지금 이걸 안 넣은 것 같은데 내가 직장인구 아 여기 변수를 그냥 복사해서 넣구나. 생활인구인데
생활인구 여기도 그냥 복사해서 넣네요. 자, 이렇게. 자, 이거 또 실행해야 되잖아. 자, 일단 얘는 얘대로 돌려놓고요. 일단 뭐 결측치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제 아까 했었던 거 다시 볼게요. 일단은 결측치는 어찌됐건 제대로 되면 한 8, 9개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걔네들을 그냥 날려버리자고요. 진짜 미미한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결측치를 정제하면은 여기 쉐이프 값이 지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초 통계량 확인해 봤는데 사실 이거는 값 수치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사용을 못할 지경이에요. 상자 그림을 그려봐도 값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지금 못 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무조건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표준화를 하기 전에 연속형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 확인 요거를 통째로 3으로 돌리고요. 좀 쉽게 끝나는 것부터 하자고요. 02 명목형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 확인. 명목형 변수는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최대값, 최소값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종류별로 몇 개인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빈도수라고 하죠. 그래서 명목형 변수도 데이터가 너무 한쪽에 치우쳤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넘어가 주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명목형 변수의 이름을 추출을 할게요. 일일이 다 적기는 좀 귀찮으니까 제가 지금 아래쪽에 코드가 되어 있거든요. 스크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파일 하나 따로 열어놓고 복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데이터 프레임의 마지막이 df였어요. df.dtypes. 자, df.dtypes를 보면은 컬럼별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아니, 그 시리즈 형태로 컬럼 이름과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출력되죠.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면서 값이 카테고리인 것만 이름을 뽑아서 빈 리스트에다가 이 이름을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df.dtypes로 반복을 돕니다. 여기서 프린트 i하고 v를 출력하면은 i는 0, 1, 2, 3, 4로 가는 인덱스고 v는 데이터 타입 값이에요. 자, 그래서 v가 카테고리일 때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에서 i번째 항목을 cnames에 넣어라 라고 하면은 명목형 이름만 이렇게 뿌려지게 되죠. 자, 이걸 가지고 명목형 데이터 프레임만 뽑을 거예요.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명목형 변수의 이름을 추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명목형 변수로만 구성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자, 원본 df에서 얘네들만 뽑아서 cdf에다 따로 담았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요 각각의 필드별로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사실 지금 여기서 상권 코드하고 상권 코드 이름은 사실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권 코드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시군구 코드, 행정동 코드, 시군구명, 시군구 코드 요 시군구 코드 2개 있네. 요거는 사실상 뭐 차이가 없는 값이에요. 그렇죠? 요것도 이것들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사실 구 이름만 보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서 그 내가 값의 종류별로 개수를 확인하고 싶은 필드만 추출을 할게요.
자, CNames라는 리스트를 새롭게 하나 만드는데 자, 그 다음에 상권 코드가 있으면은 상권 코드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그리고 시군구 이름이 있으면은 행정동이나 시군구 코드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의미가 중복되는 애들은 뺐어요. 이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들끼리 머지를 할 때 기준 필드로 삼으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무슨 코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 SQL 했었죠? SQL로 치면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CNames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확인이 필요한 컬럼에 대한 카운트 플롯. 값의 종류별로 몇 개씩 있는지를 표시하는 플롯이죠. 자, 요 CNames의 길이를 체크합니다. 그리기 귀찮아서 그냥 반복문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자동화시키면 정교하진 않아요. len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죠? 2로 나누면 3이죠. 그래서 3행 2열. 근데 만약에 하나가 더 있어. 그럼 7개죠. 7개면은 서브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하고 하나가 여기 남을 거 아니에요. 칸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4줄이 돼야 되죠. 자, len 7 나누기 2는 3.5죠? 반올림 4. 자, 이렇게 해서 행의 수를 구성을 했어요. 82개. 사이즈는 가로 40, 그 다음에 40이니까 대충 넓이가 이만큼이 40이니까 대충 하나당 그래프 넓이를 한 20 정도 되게끔 예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행수, 하나가 7 정도 되겠다라고 싶고, 그 다음에 행수만큼 높이를 곱해서 얻었습니다. 자, AX가 이제 떨어질 테고 반복 돌아요. CName으로 돌아요. 그럼 이제 요거 나누기 2, 이게 몇 번, 0번째 행인지 1번째 행인지, 그리고 C를 I를 2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은 0번째, 1번째, 0번째, 1번째, 0번째, 1번째 이렇게 되죠. 이거 뭐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거니까 RC 요 위치에다가 카운트 플롯을 겁니다. 카운트 플롯은 지가 스스로 값의 종류별로 몇 개씩인지 보이는 막대 그래프를 표시해요. 우리가 밸류 카운트를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군구 이름이 서울시에만 시군구가 20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한 축에 20몇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대기가 되게 자잘자잘하게 보일 거고,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이건 거의 뭐 무슨 시계열 그래프인가 싶을 정도로 나올 거예요. 자, 상권은 뭐 이만큼인데 상권별로 몇 개씩 있는지는 뭐 여기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요. 시군구 각각의 시별로 그 값의 종류가 몇 개씩 있는지, 이 말은 시별로 상권이 몇 개씩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도심과 도심, 이거는 일부러 만든 파생 변수였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데이터 얼추 비슷하게 분포돼 있고, 기준형 코드, 표준 분포 맞죠? 그 다음에 기준 분기 코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의 비슷하게 분포돼 있죠. 상권의 개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표준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대강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써도 되겠다 라는 거고, 이제 연속형 변수 처리하고, 이제 무조건 표준화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냈으니까 이제 표준화를 해봐야겠죠. 자, 여기선 데이터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번에 명목형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만들어 놨었던 요거 cnames라고 하지 말고 요 변수 이름 바꿉시다. 하게. 왜냐면은 여기 위에서 명목형만 추려서 cnames라고 만들어 놨는데 밑에서 cname이라는 변수를 또 만드는 바람에 얘가 지금 못 쓰게 됐잖아요, 밑에서. 그래서 요거를 살리려고. 자, cnames는 카테고리 names만 이제 줄인 거예요. 하시기 전에 다 돌아간 것 같은데 어쨌든 CDA 파일 하나 더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cda 파일. 아까 직장인과 사활인 하나 응. 일단은 코드부터 좀 그거 한번 시작하면은 설명이 한 10분 이상 끊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무시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명목형을 제외한 연속형 변수만 추출을 할게요. 카테고리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CDF라고 했는데 여기는 숫자로만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넘버 DF, NDF라고 할게요. NDF는 df.drop cname 얘를 지워라. 그럼 이제 ndf.info를 확인하면 이제 숫자 타입만 이렇게 쭉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 ndf를 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수행을 하죠. 자, 표준화를 걸게요. std ndf는 헬퍼점 스케일러 ndf를 전달하겠습니다. 함수 어떻게 만들어 놨나 좀 확인 좀 하죠. 스케일링 df yname y 값을 주면은 걔는 빼고 하는 거고 y 값을 안 주면 그냥 전체를 스케일링 하게끔 해놨었나 봐요. 그러면 딱 좋죠. 스케일링 한 다음에 헤드 해서 출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표준화가 됐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상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고요. 표준화 결과에 대한 상자 그림. std ndf를 그리면 되죠. 높이가 조금 너무 작네요. 10. 이상치들이 유독 많은 이상치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날 유독 주변 상권에 비해서 대박난 집이라고 생각하고 얘들은 뭐 굳이 따로 그리진 않을게요. 대신에 지금 여기 대충 봤을 때 높이가 한 이상치를 제외하면 한 20 정도까지로 자르면은 대충 여기 안에 있는 박스들을 좀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lt.ylim 밑으로는 마이너스 10 위로는 10 마이너스 10도 좀 크네요. 마이너스 2.5 위로는 5.0 3으로 해도 되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3하고 3 하면 되겠네.
일부 이상치를 제외하면은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유독 데이터 분포가 넓은 애는 위도 경도 데이터니까 얘는 제끼고요. 그 다음에 직장 인구수하고 생활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생활 인구수가 더 많은 거는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한 지역에 출근하는 인구보다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더 많겠지. 왜냐면 가족이 5명 중에 한 두어 명만 출근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집에 있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지역의 직장 인구수는 생활 인구수를 넘지를 않아요, 보통. 물론 그 강남이나 테헤란로 이런 특수 지역은 달라요. 자, 뭐 대충 이제 얼추 분포가 엇비슷하게 된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 분석에 활용해도 되겠구나 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낼게요. 데이터 분포가 비슷해졌으므로 그 학습 모델 구성에 활용해도 좋다고 판단. 자, 그럼 이제 아까 쪼개놨던 명목형 변수 있죠. 명목형 변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표준화된 요 데이터 프레임. 이거를 결합을 해야 돼요, 다시. 지금 연속형 변수랑 명목형을 쪼개놨잖아요. 자, 처음에 이제 df가 있었는데 여기서 명목형을 cdf라는 이름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을 ndf라는 이름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표준화를 해서 그 std ndf로 쪼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자, 학습 모델을 구성할 때 기준 연도랑 기준 분기 이거는 모델의 그 변수로 넣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는 그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전이냐 후이냐만 중요한 거지, 이게 더 오래될수록 뭐 매출이 높았고 코로나19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출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시계열을 분석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코로나19 기준으로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 기다 아니다를 볼 거기 때문에 이 시계열 데이터는 분석할 때 안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코비드 19 여부는 알아서 0과 1로 되어 있고요. 0과 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권 코드의 종류에 따라 요 종류에 따라 만약에 매출 증감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를 만약에 이게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권 종류별로 이거를 명목형으로 다 더미 변수로 다 만들어야 되죠. 일단은 감당이 안 되고요. 그렇죠? 요 지역별로도 감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지역인 거잖아요. 지역 이름. 그렇죠? 자, 강남구에 대한 그 매출 증감 여부랑 그 다음에 성동구의 매출 증감 여부랑 강서구의 매출 증감 여부가 똑같은 비율로 발생할까요? 아니죠. 코로나 때 매출에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거는 강남구였어요. 회사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은 이 지역 간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값을 계산하는 걸요, 이제 모란즈아이 지수라고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회계 분석이나 로지스틱 할 때 지역에 따른 변수는 넣지 마세요. 일반적인 회계 분석이나 로지스틱에 영향을 되게 잘못 줘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차이는 웬만하면 찾아보지 마세요. 그거를 하기 위해선 더 많은 통계적 이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일반 통계학과도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에 따른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지역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그 명령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파이썬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명령이. 아니요. 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지리와 관련된 데이터, 회계 분석이라든지 로지스틱, 이게 지역을 걸고 넘어갈 때 쓰기 위한 지오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이게 지역 관련된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나온 툴이에요. 이걸로 회계 분석이나 뭐 이런 거를 따지면 얘가 지역 간의 가중치를 고려해서 값을 주는데, 일반 통계 수식은 지역 간의 가중치 이런 걸 고려를 전혀 안 해요. 물론 본인들이 직접 어떤 가중치를 정해서 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겠지만, 그쯤 되면은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벗어났죠. 이게 지금 모란지아이 값 확인하는 거예요. 지역 간의 분포가 어떻게 이게 상관관계를 갖는지 아닌지, 또 지역별로 가중치를 주는 그런 값이거든요. 자, 여기서 뭐 더 깊이 있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적인 그 통계나 아니면은 학습 모델을 쌓을 때 회계 계열, 회계 분석 계열에서 지역에 따른 어떤 요인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걔는 가급적이면 요인에서 제외를 하세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할 비지도 학습 같은 건 괜찮아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고려할 변수는 코로나 전후, 그리고 도심, 부도심, 요것만 취할 겁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돌려보면 그 지역 간의 그 자기 상관성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 간의 자기 상관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일반 통계학에서 다루는 회계 분석으로 들어가고요. 지역 간의 다중공성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계 분석인데 그 도시공학 쪽에서 쓰는 전용 회계 분석 공식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분석이랑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프가 그때부터 3D로 나와요. 뭐 저도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역 이름을 카테고리화하는 거는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니다.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차라리 그 정확도 올리는데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강남하고 강서를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분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는 코비드-19 여부, 그 다음에 도심, 부도심, 요건 거죠. 근데 상권 코드하고 기준 연코드, 기준 분기 코드, 시군구명, 얘네들은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할 때는 같이 병합을 했어요. 분석 모델 만들 때 그 수식 적잖아요. 그 물결해 갖고 수식 적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변수 그 트레인 모델 만들 때 거기서 빼버리면 되는 거고, 지금 결합을 한 거는 요거를 이제 지도에다가 시각화하려면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리고 연도별로 매출이 코로나 전후로 해서 매출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도 같은 거에 뿌려보려면은 일단 요 값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시각화할 때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요 값이 필요하니까 일단 병합은 같이 해놓지만 그 회귀 모델을 만들 때는 사용하지 않을 거다. 자, 이제 연속형과 명목형 데이터를 결합을 할게요. 최종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FDF는 뭐지? 자, STD, NDF랑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얘가 CDF였죠 아까. CDF. 그리고 얘네들은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면 됩니다. 아, 뭐지? 노란색인 거 보니까 임포트 안 돼 있네요. 올립시다. 자, 다시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지금 분석하려는 게 뭐죠? 코로나 전후로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코로나 전후로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종속 변수가 없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종속 변수를 만들려면 지금 이게 시계열로 쫙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후가 지금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다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로나 전후로 각각 평등하게 나눠줘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약간의 그 필요한 내용을 만들어 보죠. 구단위 코로나 전후 매출액 비교. 자, 일단 요 FDF는 파일로 하나 저장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요건 전 조금 이따가 실행할게요. 자, FDF 필터. 여기서 지금 여기 보니까 결측치가 좀 있네요. 이게 뭐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 결측치는 여기선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중간에 결측치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 거면은 뭔가 중간에 코드가 또 잘못 엮인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점검해 보도록 하죠. fdf.drop na replace true. 자, 여기서 이제 할게 그 시군구 이름
그 다음에 분기당 매출 금액. 그리고 코비드 19 코로나 전후 요거를 뽑았어요. 자, 표준화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코로나19가 안 들어왔지? 아, 대문자로 해놨구나. 자, 코로나19. 자, 이걸 가지고 그룹 바이 시군구명과 코로나 전후 여부로 그룹 바이를 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분기당 매출액이니까 합계를 낼까 했는데 일단은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코로나 전후 매출 평균, 강동구의 코로나 전후 매출 평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시군구 이름하고 코비드 19이 인덱스로 잡혀가지고 이걸로는 그 그래프 못 그려요. 그룹 바이 할 때 as 인덱스를 fails로 설정하면 그룹 바이에 설정된 이 필드를 인덱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 필드로 만들어요. 자, TMP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plt.figure 피규어 사이즈는 좀 넉넉히 줄게요. 그 다음에 sb. 막대 그래프 바플롯 데이터는 조금 전에 만든 TMP 그 다음에 X는 시군구명 Y는 분기당 매출 금액 그리고 코로나 전후로 휴를 걸면은 코로나 전후를 비교해서 만들겠죠. 자, 팔레트는 적당히 색깔 줬고요. X축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하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서에 넣기 위해서 그림으로 저장을 했고요. 네, 표시하고 껐습니다. 셋 X라벨이 여기 없네. 이렇게요. 이게 지금 그 표준 편차를 놓고 그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표준 편차 하기 전에 걸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데 표준 편차 스케일링 하기 전에 데이터로 그렸다. 혹은 스케일링을 여기 스케일링을 지금 우리가 스탠다드 스케일러 쓰잖아요. 이게 아니고 민 맥스 스케일러를 썼다. 그럼 0에서 1 사이로 되니까 그래프가 밑으로 꺼지는 일은 없어요. 아니면 애당초 여기 요거를 할 때 데이터를 NDF 표준화하기 전 걸로 사용을 하면 사실 제가 원했던 그래프는 요거였거든요. 아, 이게 표준화를 해버려서 이렇구나. NDF 전에 걸로 해야겠네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
요거 쪼개기 전 거 DF를 가지고 갈게요. 요거를 제시하셔도 되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서 그냥 통상적인 원본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했어요. 자, 숫자가 크다고 해도 통상적인 이런 그래프를 만들길 원했어요. 밑으로 꺼지는 거는 좀 원치 않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원했던 게 지금 파란색이 코로나 전이고 빨간색이 코로나 이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런 식으로 코로나 전후에 대부분의 골목 상권들이 매출이 줄었다라고 맨날 하루 종일 뉴스에서 그렇게 때리는데 아니다 봐라 매출이 는 데가 적지 않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 장사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 매출은 더 늘었어요. 매출 는 데가 더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걸 봐서 모두가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는 그 위치가 이동을 한 거다.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자, 이후에 이제 그 분석 모델을 만들기 전에는 종속 변수도 넣어줘야 되고 뭐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좀 이후로 돌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듬는 과정에서 결측치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결측치가 다수 잡힌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어딘가 코드가 잘못됐으면 이제 거기만 체킹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은 다시 공지할게요. 일단은 요 플로우대로 가시면 되고요. 사실은 예전에 만들어놨던 코드를 지금 계속 실습하면서 수정하고 있어서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 이거 쓸 때 나 되게 많이 틀렸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